자, 3-7번 보시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도 있죠. 20개의 수 중에서 4개의 수를 선택을 하는데 두 번째로 작은 수를 K라고 했을 때 그거의 경우의 수를 AT라고 했거든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A3을 구하라는 게 문제야. 이 뜻이 뭐냐면 두 번째로 작은 수가 3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작은 수는 뭐 중에서 나와야 돼요? 1과 2 중에서 나와야 되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고 그럼 두 번째로 작은 수는 3인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나 네 번째로 작은 수가 있겠죠? 네. 그럼 그거는 어디서부터? 4부터 20까지 중에서 골라야 되죠? 몇 가지죠? 17가지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게 돼요. 네. 그럼 내가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1부터 20까지의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 창준아, 뭘 생각할 수 있지? 아무 생각도 못해? 우리가 이 20개의 자연수 중에서 어느 4개의 수를 뽑을 거야. 그럼 그 뽑은 수들은 제일 작은 수가 1이 되는 것부터 제일 작은 수가 20이 되는 경우들의 합으로 쓸 수 있을까요? 내 말 이해해요? 다시 우리가 20개의 자연수 중에서 4개의 수를 뽑을 건데 그 어떤 4개의 수는 반드시 최고 작은 수가 1인 것부터 최고 작은 수가 20인 거. 물론 그거 경우의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결국은 A1, A2 이렇게 해서 A20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네. 그럼 얘는 두 번째로 작은 수가 1인 거, 두 번째로 작은 수가 2인 거, 두 번째로 작은 수가 20이 되는 경우의 수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물론 두 번째로 작은 수가 1이 되게끔 할 수는 없어. 맞아? 1보다 작은 수는 없으니까. 얘는 0이고 얘는 한 가지고 뭐 이렇게 셀 수는 있는데 한 가지는 아니래요. 맞아요? 어쨌든 셀 수는 있는데 얘네들을 다 해서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냥 얘는 뭐랑 같다는 걸 얘기하라는 거야. 20개의 수 중에서 4개의 수를 뽑는 경우의 수랑 같다는 거라고. 그러면 그 4개의 수를 뽑으면 그 중에서는 두 번째로 작은 수가 1이 되는 것부터 20이 되는 것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나타냈다라는 얘기야. 내 말 이해해?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20개의 수 중에서 4개를 선택해. 네. 그럼 그 수들은 결국은 두 번째로 작은 수가 1이 되는 것부터 20이 되는 경우들이 합이 되는 거라고. 최대가 되는 값을 구하라. 첫 번째 문제가 5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5를 몇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낼 건데 즉 자연수의 분할을 하라는 얘기죠. 그럼 그 나타낸 분할 중에 걔네들의 곱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언제냐라고 하는 거야. 얘를 한번 써볼게. 얘는 4와 1의 합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3과 2의 합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3, 1, 이런 것들의 합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뭐 2, 1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2, 1 맞아요? 그럼 여기 쓰인 수들의 곱이 가장 크게 되는 순간은 언제냐라는 거야. 그럼 첫 번째는 얘네들 다 곱하면 4고요. 여기 3과 2 곱하면 6이고요. 얘는 3이고요. 얘는 4죠. 그럼 이거는 6이라는 걸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6을 한번 해보래요. 6을 6도 한번 몇 가지만 써볼게요. 5, 1, 4, 2 그 다음에 뭐 있냐? 3, 3 그 다음에 2, 2, 2 이런 것도 있죠. 1이 들어가는 건 사실 좀 별로 무의미한 것 같아요. 왜냐면 1은 곱해봤자 자기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다 곱하면 5고 얘는 8이고 얘는 6, 얘는 9고 얘는 8이죠.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일 때가 제일 큰가요? 9일 때가? 네. 9일 때가 제일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7도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7. 옛날에 북일고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그럼 7은 어떻게 할까? 6과 1의 합. 얘는 5와 2. 또 뭐 있어? 4, 3. 그 다음에 2, 2. 2, 2. 2, 1. 뭐 이런 거 있나? 또 있나? 3, 3, 1 이런 것도 있지. 몇 개만 써본 거야. 다 쓰진 않았어. 얘네들의 곱은 6이고 10이고 10이고 얘는 8이고 얘는 9네요. 맞습니까? 그럼 이 중에서는 뭐가 제일 큰가요? 이렇게 쓰인 경우가 제일 큰가요? 근데 사실 얘 4, 3은 2, 2, 3으로 쓸 수 있죠. 이것도 10이죠. 맞아요? 맞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여기 지금 여기 경우에서는 3과 2가 포함된 거 여기서는 결국은 2들이 포함된 거랑 3들이 포함된 걸 봤을 때 얘가 더 크고요. 얘는 지금 여기서가 제일 큰 거죠. 맞습니까? 네.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대체 2를 만약에 3번 이상 곱하면 봐봐 2가 예를 들어 3개가 포함됐어. 그럼 2 곱하면 8이거든.
근데 8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 곱하면 8이야. 근데 3을 2개 곱했어. 3을 2개 곱하면 얼마냐? 9지. 네. 맞아? 근데 이 세 개의 합은 6이고 이 두 개의 곱은 9잖아. 이게 두 개의 합은 6이잖아. 네. 즉 무슨 말이냐면 6이라는 거를 나타낼 때는 2를 3번 쓰는 것보단 3을 2번 쓰는 게 더 유리해요. 곱이 최대가 되려면. 이해했어? 그럼 이걸 가지고 19를 한번 생각해봐. 19. 그럼 19를 우리가 몇 개의 자연수 합으로 나타낼 건데 그 자연수의 곱들이 최대가 되려면 가장 많이 쓰이는 수들은 2나 3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내 말 이해하나요? 그럼 얘를 우리가 분할할 때 2, 2, 2, 2, 2 여기까지 하면 10이죠. 2, 2, 2, 2, 1 이렇게 분할하는 방법이 있어요. 맞습니까? 이거 9개 쓴 거죠 지금. 그럼 얘는 2의 구승이니까 얼마냐면 510이에요. 얘네들의 곱은. 네. 근데 얘를 만약에 3으로 해버리면 3, 3, 3, 3, 3, 3, 1 요거죠. 그럼 얘는 몇 승인가요? 3의 6승이죠. 네. 3의 6승이면 얼마예요? 729인가요? 맞습니까? 이해했습니까? 네. 3의 6승이 3의 5승이 243이니까 얘보단 얘가 더 크죠? 네. 근데 마지막에 잘 봐. 4 같은 거 봐. 마지막에 여기를 좀 더 최대로 만들고 싶으면 요 1을 없애주고 싶지 않아? 그럼 얘를 3과 1의 합을 2와 2의 곱으로 나타내도 되지.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3, 3, 3, 3, 3 여기를 2 이렇게 쓴다면 얘는 지금 얼마죠? 243에다가 4를 곱하니까 얼마예요? 243에다 4를 곱하니까 970인가요? 이게 훨씬 크죠? 네. 그럼 여기까지 와서 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자연수를 뭐를 제일 많이 포함했을 때가 3을 가장 많이 포함했으면서 마지막은 2가 포함되는 경우. 이거 왜냐하면 4라는 걸 생각해보면 3과 1의 합으로 쓸 수 있는데 걔네들의 곱은 3이고 2와 2의 곱으로 쓸 수 있는데 합으로 4를 나타낼 수 있는데 걔네들의 곱은 4잖아. 그러니까 3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데 2가 최소한 2개 있을 때 마지막이 4가 나왔다면 걔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가 곱이 제일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걸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원래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원래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해보다 보니까 아 이런 규칙성을 좀 찾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럼 마지막에 20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자 20은 역시 3이 가장 많이 포함돼요. 근데 잘 봐. 여기 3 5개 포함됐어. 그러면 여기가 6개 포함되고 2가 곱해져 있는 형태랑 3, 3, 3, 3, 3 여기를 2, 2, 1 요거 하는 거 보면 얘네들 곱은 6인데 얘네들 곱은 4죠. 그러니까 이 위에 게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곱으로 되어지만 쓰인 수들의 곱이 가장 최대가 되는 순간은 3의 6승 곱하기 2가 되는 순간이라고요. 그럼 729에다가 2를 곱하니까 얼마예요? 1458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이거고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게. 자, 3을 몇 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을 볼 건데 얘는 3 자기 자신 하나로 쓸 수 있고 2와 1의 합으로 쓸 수 있거든. 그러면 6을 2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을 보라는 얘기잖아. 3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을 보라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6을 3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은 3개의 자연수로 분할해야 돼. 그럼 어떻게 쓰냐? 여기 하나를 더했지. 맞아? 그 다음에 남은 게 원래 2개 남았잖아? 그럼 그걸 각각 1의 합으로 쓰는 거야. 이해했어? 그 다음 또 어떻게든 쓸 수 있냐면 여기다 하나씩 더해. 그러면 3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도 쓸 수 있지. 맞아? 네. 그러니까 3개의 자연수를 분할하는 방법은 이거 말고 없지. 2도 있나? 앞에서 1, 1을 빼먹었어요. 1, 1을 빼먹었구나. 1, 1을 빼먹었어요. 1, 1, 1. 그럼 얘는 2, 2의 합으로 쓸 수 있다. 네. 느낌이 오냐? 네. 느낌이 오지? 예를 들어서 4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은 얘는 4 자기 자신의 합이랑 3과 1, 그 다음에 2와 2, 그 다음에 2, 1, 1 얘는 1, 1, 1, 1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다가 각각 전부 다 없는 것도 얘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거냐면 4개의 자연수로 분할해야 돼. 8을 맞아? 그럼 여기다 하나 줬어. 하나씩 주자고. 이해했어? 네. 그럼 5, 1,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얘는 4, 2, 1,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얘는 3, 3, 1, 1 4개로 분할해야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3, 2, 2,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얘는 2, 2, 2 맞아? 그러니까 이 방법에서 같잖아. 네. 얘를 이제 일반적으로 쓰고 싶다고. 일반적으로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n을 예를 들어서 k개의 자연수합으로 나타냈다고 생각해봐. k개의 자연수합으로 나타냈다고 생각하면 여기 각각의 1을 쓰자고. 1을 여기다 써. 쭉 해서 여기 1까지 쓰고 남은 게 지금 k-1인데 얘네들을 그냥 1의 합으로 쓰자고. 이해했어? 요거랑 같잖아 지금. 내 말 이해해? 네. 즉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요 2n을 n을 k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은 그때의 경우는 2n을 이렇게 쓰는 경우랑 같다는 걸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걸 설명한 거라고. 알겠어? 예를 드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증명이 그 증명이에요. 이게 증명이에요. 네. 그렇게 쓰면 돼요. 네. 논술에 나와서 쓰면 돼요. 네. 상관없어요. 창준아 이해하냐? 응?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를 들은 거를 생각해봐. 예를 들은 거 생각하면 여기 k개의 자연수로 분할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 k개의 자연수 1씩을 다 더하고 남은 걸로 하나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나머지들을 1로 다 써버려. 그게 그 n개의 자연수로 분할한 거. 여기 지금 k개 썼으니까 n-k개잖아. 여기 전체가 n개의 자연수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2n을 n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이랑 같다고. 이해해? 두 개로 그냥. nk, 요 k의 정의. 얘를 두 가지로 먼저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돼. 첫 번째는 원소수가 그렇지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어떤 집합을 k개의 서로소인 합집합으로 나타내는 경우의 수. 공집합이 아닌. 맞아? 이게 첫 번째 정의고 두 번째 정의는 서로 다른 n개의 공을 같은 상자 k개로 빈 상자가 없이 집어넣는 경우의 수라고 했었어. 이거 모르면 안 돼. 내가 지금 증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식이 성립하는 걸 증명하래. 그러면 n개를 두 개의 집합으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어떻게 분할할 거냐면 여기 1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는 집합이 있으면 나머지들은 1이 들어있지 않은 모든 원소들이 와야 되지. 네. 여기 만약에 1과 3이 왔어. 그럼 얘는 1과 3이 오지 않은 모든 원소들이 들어있는 집합이 와야 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가 올 수 있냐면 1이 들어있지 않은 어떤 집합이 있다면 얘는 1만 가지고 있는 집합이 와야 되잖아. 여기 지금 서로 소이니까 교집합이 없어야 돼. 맞아? 그럼 여기 왼쪽에 있는 전체 집합의 개수를 세보면 얘는 공집합과 전체 집합을 제외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전체는 이거의 부분 집합의 개수거든. 원소가 n개짜리. 그러니까 요거의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n승계에서 공집합과 전체 집합을 원래 빼줘야 되니까 요 2를 빼야 돼. 맞아? 근데 여기 1이 있는 거랑 요거 없는 거 얘랑 얘랑 똑같지? 네. 그러니까 이걸 뭘 해줘야 된다고? 절반. 그래서 2의 n-1 빼기 1이 된다고 했어. 알겠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같아요. 네. 연주가 있어. 이 지연이랑 연주를 포함한 8명이 토너먼트 시합을 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결승전 외에는 만나지 않는데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해놓고 먼저 빼놓고 생각을 하겠죠? 네. 맞습니까? 그럼 6명이 남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6명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죠? 창준아 6명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얘를 크게 A조, B조라고 생각해봐. 6명 중에 몇 명 뽑아서 3명 뽑아서 A조에 집어넣어야 되고 남은 3명 중에 3명 뽑아서 B조에 집어넣어야 되지. 맞아? 네. 근데 여기 그러면 지연이를 포함한 4명 지연이는 여기 들어갔다고 생각해보면 여기 4명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그 자리 바꾸는 게 몇 가지야? 3가지지. 4명의 조편성 가지수. 맞아? 그럼 오른쪽도 3가지지. 맞아? 이해했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어.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6, 5, 4, 3, 1이니까 5, 4, 20 곱하기 9니까 180인가?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연이랑 연주가 여기 들어가냐 여기 들어가냐 선택해줘도 되잖아. 이름이 있으니까 여기도 곱하기 뭐 해줘야 돼? 2를 해줘야 돼. 그래서 답이 360이에요. 답 180인가요? 네. 근데 애초에 A랑 B로 나누면
나누는 게 아니었어. 아, 그러네요. 그렇죠. 여기 지금 이게 A조 B조랑 상관이 없죠. 여기 2분의 1을 했죠. 얘가 45고 여기 90이죠. 얘가 90이고 요 90에다 2를 곱했으니까 180이 돼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토너먼트 경기수는 뭐 이런 문제 나오면 땡큐죠. 땡큐. 됐어? 오늘 이제 몇 개의 문제를 풀 거야. 아마 5문제 풀면 끝날 것 같은데.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또 가지고 와서 물어보면 한 사람도 30분씩 걸려. 그러니까 오늘 할 때 제발 잘 정리해 주길 바라고.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이거는 좀 그렇지 않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호흡이 굉장히 길어. 이 문제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최소 30분 이상이야. 집중을 해서 이 문제를 봐야 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니까 흔들림 없이 봐야 돼.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풀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 문제들에 비해서 얘는 좀 쉽죠. 얘는 좀 쉬운데 일단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n의 값들의 합을 구하라는 게 문제고 뭐 그 당시에 나왔을 때는 애들이 역시나 많이 틀렸어요. 내가 오답률은 안 적어놔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7, 80%는 틀렸을 거예요. 근데 일단 gx의 함수를 좀 잘 보면 100배의 절대값 fx가 있잖아. 근데 fx의 절대값 한 거는 일단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면 가능하지 않죠.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요게 0이 되는 점.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점에서 보통 미분이 불가능해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라면. 얘가 지금 0이 되는 점이 얼마죠? x가 마이너스 1이죠. 얘 그래프를 먼저 좀 생각해 보면 fx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요 마이너스 1에서 절대값 해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뾰족한 점이 생기니까. 그리고 그게 미분이 불가능한 이유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다르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점에서 미분계수가 어떤지를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얘를 한번 미분해 볼게요. 미분은 어떻게 되죠? 2x 플러스 1이고 요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1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 원래 접선의 길이가 1이었기 때문에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접선의 길이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여기 좌미분계수죠. 절대값고에 요 검정고로 되어 있는 요거의 미분계수는 1이 맞습니까? 요거 가지고 시작을 할 거예요. 즉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 얘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얘도 사실은 얘를 k 제곱한다고 한들 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곱을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 어떤 걸 하고 싶냐면 k 대신에 2가 들어간 형태 k 대신에 2가 들어간 형태는 2의 x제곱 플러스 1 빼기 1이잖아요. fx 제곱이. 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 얘도 미분 불가능한 점이 혹시나 마이너스 1이 아닌 점에서도 나올 수 있는지도. 근데 얘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그래프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지금 얘가 0이 되는 점이 없잖아요. 왜냐면 지수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이렇게 붕 떠있는 이런 그래프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거예요. 얘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그러니까 내가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가 결국은 어느 점에서만 따지면 된다? 어느 점에서만 따지면 된다?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만 따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비교하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gx의 마이너스 1에서의 자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지도록 하는 그런 애를 찾으라는 문제구나 라고까지 넘어왔어요. 지금 내 말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뭘 따질 거냐면 x가 마이너스 1로 왔어. 요거의 우미분계수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로 왔어. 요거의 자미분계수 요 두 가지를 따져보자고요. 자 그럼 앞에 거는 지금 뭐라 그랬죠? 얘는 지금 뭐예요? 여기 지금 f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오면 우미분계수가 1이라며요. 얘는 일단 무조건 뭐예요? 100이죠. 얘는 뭐고? 마이너스 100이고. 맞아?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식을 계산해줘야 돼. 그럼 오른쪽에 있는 식을 한번 보면 시그마 나와 있으니까 일단 풀어서 쓸 건데 얘 같은 경우는 fx 제곱 막 이런 것들이 합이잖아 지금 fxn승 맞아? 그럼 얘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1에서 우미분계수란 얼마래요? 1이라며 1 맞아? 얘는 1이죠 절대값이 붙어있지도 않으니까 맞아? 근데 x제곱은
x제곱 미분하면 얼마지? 요거 집어넣어봐. 요거 집어넣으면 얼마야? 얘를 미분할 거야. 얘를 미분해보면 fx제곱을 미분할 거예요. 얘 미분하면 요거 속미분 튀어나가야 되니까 2x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1이고 거기다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게 관심이 생기니까 얼마라는 거를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맞습니까? 자, 세제곱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쓸까요? fx 세제곱. 그럼 2의 x 세제곱 플러스 1 빼기 1인데 얘를 미분해야 돼요. 얘를 미분하는 거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럼 얘는 3x 제곱에 2x 세제곱 플러스 1이죠. 여기다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고 싶은데 그럼 여기는 1이죠. 그럼 얘는 그냥 3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되니까 노미분 계수는 3이고 자미분 계수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 빼기 자 1 집어넣었을 때 그냥 1이었고요. 미분해서 1 집어넣은 거 내 말 이해했죠? 요거는 마이너스 2제곱이고 그 다음 3 집어넣은 건 플러스 3이고 그 다음 4일 때는 어떻게 될까? 4일 때는 2x 4승 플러스 1 빼기 1이야.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얼마야? 얘 4x 3승에 2x 4승 플러스 1이지. 여기 x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럼 얘 얼마야? 여기는 2제곱이네 무조건. 얘는 마이너스 4 2의 제곱인 거지. 맞아? 이렇게 나간다고. 이해했냐? 자, 그럼 여기 반대쪽은 자미분 계수를 보고 싶어. 자미분 계수를 보고 싶은데 얘는 지금 뭐가 된다 그랬냐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랬죠. 부호가 바뀌니까. 근데 짝수일 때는 k가 짝수일 때는 얘랑 똑같잖아. 얘는 그대로 쓴 거야. 홀수일 때는 부호가 바뀌어. 나머지 똑같다고. 이해했어? 내가 하고 싶은 건 지금 뭐냐면 위의 식과 아래 식이 같아지도록 하는 n을 찾으라는 게 질문이잖아. 그럼 위의 식과 아래 식이 같아지려면 얘랑 얘랑 같아져야 돼. 그럼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얼마야? 200이지. 맞냐? 그 다음 얘를 우변으로 넘겨. 왜 플러스 1이거든? 마이너스 1이 넘으면서 어떻게 돼? 2배의 1. 근데 얘네는 똑같으니까 사라지네. 3, 5 이렇게 나가는 거지. 내 말 이해했냐? 그럼 얘를 2로 나눠. 그럼 뭐가 남았어? 100은 1, 3, 5 이런 것들이 합이지. 근데 1, 3, 5 이런 것들이 합이라는 거는 홀수의 합이지. 홀수의 합은 항상 뭐야? 제곱수지. 그럼 항이 몇 개가 돼야 돼? 10개가 돼야 되지. 10번째 항이 뭐야? 1, 3, 5에서 10번째 항이 뭐야? 19잖아. 그래서 n이 19일 때까지 합이 100이라고. 그래서 내가 될 수 있는 n은 일단 19가 하나 가능하다고. 근데 짝수여도 위아래 지금 똑같은 걸 더하거나 빼주니까 맞아? 식의 변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n이 19도 가능하고 5도 가능하다? 20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내가 둘이 더해서 39가 된다는 거라고.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정리해봐.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떠한 지식이 더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아. 알겠어? 그냥 여러분들 수준대로 풀 수 있는 거야. 맞았다고 동그라미 해놨는데? 아닌가? 맞았어? 네. 어떻게 풀었어? 그냥 하다 보니까 됐어? 자, 일단은 fx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 함수, gx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야. 자, 그 다음에 뭐 라지 fx는 이렇게 써있고 라지 gx는 이렇게 써있고 뭐 이런 식들이 있거든? 우리가 노골적으로 뭘 시작하라는 거야? 요 라지 f'x를 좀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 아닐까? 얘가 나와 있으니까. 네. 얘를 한번 미분해보면 이 f'x랑 fx분의 f'x지. 맞아? 네. 걔를 한번 집어넣어볼게. 봐봐. x에다 1을 집어넣었더니 x-1 곱하기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럼 얘는 fx 곱하기 f'x야. 근데 요게 3이래. 그럼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얘 지금 1을 집어넣었더니 분자가 0이잖아. 네. 그럼 분모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지. 그래야지만 3으로 수렴하니까. 네. 그래서 알게 된 게 있어. fx를 뭐라고 쓸 거냐면 x-1을 반드시 인수로 갖는다. 맞아? 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다항함수니까. 근데 여기 뒤에 얘는 지금 4차 함수니까 뭔가를 더 곱해야 돼. 그 뭔가를 곱하는 걸 몰라. gx가 있으니까 hx로 한번 놔볼게. 맞아? 네.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이런 문제를 비슷한 게 우리가 한 적이 있어. 뭐 사인 2분의 1 뭐 이런 거 있잖아. 사인 2분의 1 플러스 뭐 이런 거 해서 한 거 있지 않아?
기억 안 나지? 다 여기다 집어넣어봐. x가 1로 갔어. 자, x-1 곱하기 자, fx는 x-1 곱하기 hx고 얘를 미분한 게 f'x니까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hx 플러스 x-1의 h'x죠. 요게 일단 또 3이래요.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요건 좀 지워져요. 얘는 지워지고 잘 봐요. 여기가 지금 1이죠. 네. 여기 좀 정리해 보면 1 플러스 요게 이제 문제인데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남은 게 결국 뭐냐면 hx분의 x-1 곱하기 h'x가 3이래요. 즉 이 말은 또 2예요. 얘가 2가 된다는 거잖아. 네. 근데 얘를 또 잘 보면 분자가 또 0으로 가죠. 네. 그러니까 분모가 또 역시 0으로 가야 돼요. 즉 hx 역시 x-1을 또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그럼 hx를 내가 또 어떻게 쓸 거냐면 x-1에다가 뭔가를 또 곱해야 되죠. 그럼 a, f, g, h 그 다음 뭐 쓸래? 그래도 좀 많잖아. 내가 여기다 그냥 h1이라고 쓸래. 그래도 상관없잖아. 맞아? 그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쓰고 얘를 h1x를 이거에다 h2x를 곱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다 또 집어넣었을 때 이번엔 요게 2가 되도록 하는 h2x를 봐야 되지. 네. 맞아? 잘 봐. 즉 다시 얘기하면 x가 1로 갔어. h1x는 요거야. x-1의 h2x 분의 요거 지금 미분한 걸 집어넣어야 돼. x-1에 미분한 거 집어넣으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나오지. 네. 그럼 요게 지금 2라 그랬잖아. 네. 그럼 여기 또 잘 보면 요게 1이 나오지 지금. 네. 1 넘기면 요 식이 또 역시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맞습니까? 네. 요것보다 여기 또 1이 돼야 되는데 분자가 또 0이야. 네. 그럼 얘가 또 0으로 가야 돼. 맞아요. 즉 h2x는 역시나 x-1을 역시 또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지금 알아낸 게 뭐냐면 요 fx라는 건 최소한 x-1을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 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fx를 뭐라고 쓸 거냐면 x-1의 세제곱 뒤에는 몰라. 그냥 이런 걸로 한번 써볼게. 이해했어? 여기까지 이해하지? 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건 다 했거든. 첫 번째 식으로 알아낼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요게 3이기 때문에 얘는 x-1의 세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한다. 자, 그럼 두 번째 식을 좀 이용해 볼까? 두 번째 식을 이용하려고 봤더니 지금 요 f'x를 한번 봐볼까? 얘가 지금 분자가 어디로 가는지 fx를 대략적으로 구했으니까 지금 f'x는 얘였잖아. 맞아?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 그리고 g'x도 g'x를 먼저 볼까? 그래서 g'x라고 하는 건 뭐야? 얘를 미분해야 되지. 네.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gx sin x 분의 g'x sin x 플러스 gx cosine x 이렇게 나오지. 자, 근데 요게 x가 0으로 가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 자, x가 0으로 가면 얘는 g0분의 g'0이야. 자, 요 경우는 지금 뭐냐면 코탄젠트 0이야. 맞아? 근데 코탄젠트 0은 지금 어디로 가? 탄젠트 0분의 1. 탄젠트 0이 지금 뭐야? 0이잖아. 네. 그러니까 탄젠트 0분의 1은 어디로 가? 발산하지.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x가 0으로 갈 때 요 g'x가 발산한다고. 이해했어? 그러면 얘가 발산한다는 얘기는 얘도 발산해야지만 수렴할 수 있잖아. 얘가 발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낸 거 x가 0으로 갈 때 f'x도 발산해야 돼. 근데 f'x를 다시 써보면 요거라며. 근데 fx를 구해놨으니까 집어넣어보자고.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x-1의 세제곱 x 플러스 a분의 제 미분하면 어떻게 돼? 3배 x-1의 제곱에 x 플러스 a 플러스 x-1의 세제곱 이런 꼴인가? 그럼 얘 0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발산해야 한다고. 근데 이 상황에서 0을 집어넣어봐. 0 집어넣어버리면 어떤 식이냐? 얘는 약분됐어. 그럼 남는 게 뭐야 지금? 분모에 마이너스 1이 하나 남지. 네. 여기 앞에 거는 마이너스 3이냐? 네. 자, 뒤에 거는 얼마냐? a분의 1이냐? 맞아? 근데 얘가 지금 발산해야 한다며. 그래서 우리가 a가 반드시 뭐가 돼야 한다는 거야? 0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끝났어. 뭐는? fx는 x-1의 세제곱의 x구나 라고 한 게 끝난 거야. 네.
알겠어? 이렇게 차근차근 찾아 나가는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4분의 1이 된다는 걸 아직 이용하지 않았어. 얘가 수렴한다는 것밖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그럼 제가 4분의 1이 된다는 걸 가지고 또 gx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야 돼. 알겠어? 그럼 한번 또 역시 계산을 이어서 해볼게. 그럼 얘를 우리가 a가 0이면서 a가 0이니까 요 극한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gx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자고 했어. 자, 그럼 저기다 집어넣어봐. 저 어디다 집어넣고 싶은 거냐면, 자, x가 0으로 갈 때 g'x분의 f'x인데 f'x란 뭐였어? 요거였지. 요거 f'x였잖아. a에다 0을 집어넣은. a에다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자, 봐. x-1의 세제곱 곱하기 x분의 얼마야? 3의 x-1의 제곱에 x 플러스 x-1의 세제곱 뭐냐? 이게 f'x지. 네. 그 다음 g'x란 건 뭐야? 이거의 역수지. 맞아? 이거 역수니까 저 분모로 와야 되지. g'x sin x gx 코사인 x 요거 분의 gx sin x 맞아? 요게 지금 4분의 1이 된다고. 이해했냐? 자, 그러면 얘가 0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자. 일단 얘를 좀 계산해볼까? 요거 먼저 계산하면 얼마야? x-1분의 3이지. 자, 여기 부분 계산하면 얼마야? x분의 1이지.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x의 x-1분의 얼마냐? 4x-1이냐? 됐냐? 계산 따라오냐? 자, 그러면 얘가 x가 0으로 가면 요거는 요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sin x를 여기다 가져와 버리면 얘는 1이고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만 남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랑 잘 봐. 요거랑 요 sin x까지 같이 날려버리면 그게 그냥 1이라고. 이해했냐? 그럼 남는 것만 써보면 뭐가 남았냐면 x가 0으로 갔을 때 얘의 극한이 4분의 1이잖아. 얘의 극한을 구할 텐데 얘가 4분의 1이니까 역수치하면 4야. 알겠어? 내가 좀 계산하고 싶은 게 뭐냐면 gx분의 g'x sin x 플러스 gx 코사인 x 요게 지금 4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gx를 찾겠다고. 내 말 이해했냐? 잘 봐. 자, 그러면 요것도 계산해보면 요건 1이지. 얘는 지금 코사인 x는 x가 0으로 가면 1이잖아. 그럼 요거만 남았지. 그럼 요거만 다시 써보면은 x가 0으로 갈 때 gx분의 g'x sin x 요게 지금 3이라고. 맞아? 네. 그럼 분자가 0으로 가지. 그럼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또 와. 분자가 0으로 가, 분모도 0으로 가야 돼. gx는 따라서 x를 인수로 가져야 돼. 그럼 gx라는 걸 역시 뭐라고 쓸 거냐면 x 곱하기 kx 이렇게 써볼까? 근데 왠지 똑같은 게 또 나올 것 같으니까 k1으로 썼어. 맞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었어.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x가 0으로 갈 때 gx는 x 곱하기 k1x야. 근데 g'x는 얘 미분해야 되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k1x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 sin x가 남아 있었어. 요게 1이고 요게 1인데 요게 지금 3이잖아. 잘 봐. 요거는 1이야. 그럼 요게 또 2로 가야 되지. 요게 또 2로 가야 되니까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가 또 0으로 가야 한다며. 그러니까 k1x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x를 인수로 가죠. 맞아?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gx는 최소한 몇 개를 x를 3개를 인수로 가져야 하는구나. 최고차한 개수가 1이니까 gx가 x 세제곱이라는 걸 찾아낸 거야.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다 찾았어. fx랑 gx를 다 찾았으니까 저기다 g3이랑 f3을 각각 구해서 집어넣으면 돼. 그럼 f3이 지금 얼마냐면 여기다 3 집어넣으면 8 곱하기 3이니까 24죠. 그 다음 g3이 얼마냐면 8이죠. 둘이 더해서 32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틀렸어요. G3 27. g3 27인가요? 네. 둘이 더하면 51이라는 거 알아낸 건데 자, 시험장에서 이렇게 푼 애들 거의 없어요. 알겠습니까? 답을 이렇게 구했잖아요. 답을 이렇게 구했지만 시험장에서 이렇게 푼 애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어때? 계산을 했지만 좀 자신이 없지 않아? 그래서 객관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다 찍고 넘어갔어요.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거를 이만큼 시간을 걸려서 푼 애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맞은 애들은 됐다 말아요. 어떻게 맞았어? 다 찍었어요. 진짜로. 알겠어? 하지만 나왔잖아요. 충분히 이 정도의 속도로 풀 수 있어야 돼요. 나왔던 문제니까. 일단 한번 정리해보세요. 네. 네? 이제 마지막에 네. 그 x를 3개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여기 지금 하나씩 줄어들었잖아. 요거 1이고 요거 1이니까 두 번째 여기에서 x가 또 나오지. 네. 그럼 그게 1이 되면 또 x 또 나오지. 0이 되면 끝나잖아. 0이 될 때까지. 그렇지. 0이 될 때까지만 하면 되니까.
자, 자기가 풀 수 있어야 돼 이거. 이거 재작년에 시험에 나온 거야. 6월 21번에 나온 건데 왜? 저거는 네. fx가 라지 fx가 ln 절대값 fx였는데 네. 저걸 바로 미분하면 상관없어요? 네? 저걸 바로 이게 미분하면 상관이 없냐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미분했는데 왜 절대값 안 씌워요? 너 x분의 1을 적분하면 뭐예요? x분의 1을 적분하면 근데 미분이랑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x분의 1을 적분하면 l은 절대값 x잖아. 근데 저걸 절대값 해서 얘도 당연히 미분하면 똑같지. 절대값 fx 씌워야죠. 아니야, 상관없어. ln의 절대값 x를 그럼 미분하면 적분하면은 절대값이 씌워지는데 왜 어. 미분하면은 그대로 절대값이 나와있잖아요. 아니야. 얘가 fx가 양수면 f분의 f'이지. fx가 음수라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마이너스 f분의 마이너스 f'이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거나 없거나 똑같아. 미분해도. 그러니까 절대값이 없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fx가 양수 음수로 나눠서 해야 되냐 그게 아니냐 물어보는 거잖아. fx가 양수면 그냥 f분의 f'이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을 거 아니야. 걔를 미분해도 마이너스 f분의 마이너스 f'이잖아. 그러니까 똑같다고 식.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쌤, 네? 저 fx에서 a를 구할 때 네. 저 g'x가 발사하는 걸 이용해서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렇게 안 구하고 네. 그 전식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네. 요거 위에 요거 네, 그거를 그걸 이용해서 구하면 안 돼요? 어떻게 구해요? 저거 이용해서? 그냥 fx를 x-1의 세제곱 x 플러스 a라고 놨을 때 네. f'x를 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냥 그거랑 그게 이거잖아요. 요거잖아. 이게 이 f분의 f' 요거였잖아. 네. 여기다 x-1을 곱했어. x- 곱하면 여기 x-1이 남아. 얘는 그냥 3이야. 그럼 여기는 뭐가 남지? 여기는 x 플러스 a분의 똑같은 말 같은데?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네, 이거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찍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계속 물어볼까 봐. 아까처럼 2-23번, 3번, 4번 물어볼까. 찍어볼까. 영상 말하려고. 영상 보라 그냥 몰라. 네. 자, 로피탈의 정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얘를 한번 보자고 한 건데 우리가 보통 로피탈의 정리는 앞에 두 가지 식을 얘기했죠. 자, 부정형의 극한을 구할 때 각각의 미분하고의 극한을 구해도 상관없다 라고 한 게 사실 로피탈의 정리였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얘랑 얘랑 같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를 적분한 게 이런 형태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분한 식을 이용해서 로피탈을 이용해줘도 된다. 뭐 굳이 역 로피탈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로피탈의 정리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상수 때문에 좀 고민이 되죠. 상수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자,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잘 보세요. 요거를 좀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x가 1로 갈 때 자, x-1을 x-1분의 1로 써봐. 이렇게. 자,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게 뭐야? 스몰 fx잖아. 그 얘를 양변에 뭐 할 거냐면 f'(x였지) 양변에 뭐 할 거냐면 적분할 거야. 이게 지금 부정형의 극한이잖아? 그럼 얘를 적분하면 뭐냐, 분모가? l은 x-1이지. 저 얘는 fx지. 맞아? 근데 여기 c, c 이렇게 쓸 건데, c 쓸 건데, 어차피 1을 집어넣어 보면 얘가 지금 발산하지. 맞아?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야지만 수렴해. 그러니까 상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했어? 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야지만 그 개수비로 수렴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 상수는 의미가 없다고 그래. 이해했어? 거기까지? 내 말 이해했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알겠는데 상수는 의미가 없어. 무한대분의 무한대. 예를 들어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네. 3x제곱 플러스 2분의 뭐 2x제곱 플러스 4야. 그러면 요 뒤 2나 4는 별로 무의미하잖아. 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수비만 우리가 관심이 있다고. 네. 자, 거기까지도 이해했어? 자, 그러면 요 fx라는 게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잘 봐. fx는 게 ln 스몰 fx로 돼 있잖아. 다시 한번 써볼까 친절하게. 자, x가 1로 갈 때 그러니까 상수를 쓰지 않을게. 안 써도 상관없지. 그럼 ln의 절대값 x-1분의 얘는 ln의 스몰 fx야. 절대값 스몰 fx. 자, 근데 요게 지금 뭐로 수렴한다 그랬냐면 3으로 수렴한다 그랬거든.
이해했어? 자 3으로 수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스몰 fx는 4차식이 되네. 이 4차식인데 요게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여서 3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요 fx가 반드시 어떤 걸 인수로 가져야 돼? 요거에 자 얘들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수렴을 하려면 그 차수의 개수비로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이 fx가 결국은 x-1의 세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한다고. 내 말 이해하냐? 자 요게 3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요 fx라는 걸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x-1의 세제곱으로 쓸 수 있는 거라고. 요 뒤에를 모르게 이렇게 쓸래 그냥. 그래야지만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3ln 절대값 x-1 플러스 ln 절대값 x-a 뭐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개수비로 수렴해야 한다고. 내 말 이해했어? 그래서 fx를 굉장히 간단하게 구했어. 여기까지 이해했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번째 요게 4분의 1이라고 했거든. 그럼 저 식을 다시 일로 쭉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와서 x가 0으로 갔을 때 저거의 극한을 구하는 거 역시 요 gx 플러스 c1 뭐 라지 fx 플러스 c2 이렇게 한번 써볼까? 어차피 상수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거야. 알겠어? 내가 여기다 이제 식을 좀 집어넣어 볼 건데 식을 집어넣어 보면 요 지금 gx라고 하는 거는 ln gx sin x라고 나와 있잖아.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자 x가 0으로 갈 때 요 gx라고 하는 건 요 식이 나와 있으니까 쟤를 갖다 집어넣어봐. ln의 절대값 gx sin x 그 다음에 플러스 c1. 근데 어차피 상수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거야. 이 라지 fx는 ln fx인데 fx가 이런 꼴이라고 했어. fx 이런 꼴이면 3배의 절대값 x-1 플러스 ln의 x-a 플러스 c2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럼 0으로 가는 게 얘가 0으로 가면 ln 0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역시 무한대로 발산하지. 음의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나 양의 무한대나 상관없이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자 그럼 얘는 수렴하지. 0 집어넣으면 0으로 C1은 상관이 없다고. 왜냐면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이니까. 그럼 얘도 무한대로 발산하지만 얘가 4분의 1로 수렴할 거 아니냐. 그래서 A가 얼마다? 0이라고. 아 너무 쉬워. 아 기뻐. 알겠냐? 내가 X에 X-1의 세제곱이라는 걸 찾아냈다고. 됐어? 자 그러면 다시 봐봐. 다시 봐보면 이게 지금 4분의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역시 GX를 찾아내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볼까? 이걸 마저 계산해볼게. 자 A가 0이야. A가 0인데 지금 내가 결국 관심이 생긴 건 뭐냐면 얘네들 값은 어차피 상수니까 무의미하고 얘가 지금 ln x만 남았을 뿐더러 얘가 지금 ln의 절대값 gx sin x지. 맞아? 근데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sin x 역시 x라 그랬어 그냥. x에 대한 1차식으로 근사시키면. 맞아? 얘도 또 어떻게 써도 되냐면 x가 0으로 갈 때 그냥 얘는 ln의 gx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ln 절대값 sin x인데 그럼 그냥 ln x로 생각해도 상관없다고. 근데 이게 지금 뭐로 나와 있다고 그랬냐면 4분의 1로 나와 있다고 그랬어. 자 0으로 가면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gx가 다항식인데 x-a 꼴이야. 그런데 그게 0으로 가면 마이너스 a가 남잖아.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여서 1이 됐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gx 역시 뭐밖에 될 수 없다. x라는 인수밖에 가질 수 없고 그게 차수가 몇 차니까 3차니까 요 gx가 결국 얼마라고 x 세제곱이라고 알 수 있다고. 알겠냐? 이렇게 해버리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죠. 쌤, 네? 저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어차피 0이니까 상관없다고. 얘 0이고 상수든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만 관심이 있다고. 됐어? 다시 보면 자 fx가 이 두 가지 함수로 나와 있고 그 k라고 하는 값의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루트의 절대값 fx 빼기 t가 어떤 k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다. 그럼 k 개수를 gt로 정의했고 요 hgt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최고참 개수가 1이죠. 최고참 개수가 1인 4차 함수. 그걸 hx라고 했어. 결국 abc도 다 구해야 되고 hx도 구해야 되고 얘를 계산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끌어내야 돼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요. 풀이가 길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를 풀려고 해도 내가 표현하기로는 호흡이 길다고 하는데
그 호흡이 이런 긴 문제들을 근데 왜 해야 될까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이런 문제가 만약에 30번 나오면 맞출 수 있겠어요? 못 맞추겠어요? 다른 거를 맞지. 다른 거를 맞추는 게 더 유리하겠죠. 맞아요.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 그런데 근데 이 문제를 그렇다고 다 버리죠? 버리면 나머지 문제들도 틀려요. 알겠어요? 92점을 향해 가는 애는 92점을 맞을 수가 있긴 하겠지만 힘들고 100점을 향해 가는 애만 96이나 92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100점을 향해 가는 거야. 100점을 향해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봐야 돼, 실제로. 창준아.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졸면 안 된다고. 이런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졸 수가 있냐. 나 이해가 안 가네. 이거 되게 재밌지 않냐? 이 문제를 잘 봐봐.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미적분투 뭐 진도는 다 배웠겠지만 배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야. 시간을 주면. 근데 진짜 그러면 풀 때까지 안 보낸다? 할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해보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말고 어차피 여러분들 범위에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자 그러면은 뭐부터 할까? 자, 일단 시작을 해야 돼. 뭐부터 할래? 자, 우리가 지금 질문이 뭐냐면 이 GT의 개수, 아니 K의 개수, 이 루트의 요 함수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K 개수가 관심이 있어. 근데 우리가 루트가 있는 거는 별로 본 적은 없는데 절대값 fx 빼기 t 요게 어떤 K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이런 건 많이 봤어. 안 그래? 네. 루트를 좀 무시한 채 요 안에 있는 것만 보면 많이 봤던 문제야. 맞아요. 그럼 뭐가 좀 필요해? fx의 그래프를 좀 한번 그려봅시다. 네. 자, fx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일단 얼마죠? 원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죠.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여기를 지나는 그 다음 원점을 지나는 그 다음 4분의 파이 되는 길이가 좀 절반이 됐으면 좋겠지만 루트 2분의 1인가요? 네. 그렇죠. 루트 2분의 1 이런 그래프죠. 여기를 지나야 돼요. 대충 그려볼까요? 이렇게 대충 그렸어요. 네.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2분의 파이도 있고 2분의 3파이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코사인 x의 그래프가 와야 돼요. 원래 1이었던 게 쭉 내려와서 여길 때 0이 되고 네.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오는 이런 그래프죠. 근데 여기는 좀 여기가 뭐가 됐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fx의 그래프는 찾았어. 파이에서 0. 파이에서 0 돼야 돼요? 그냥 파이에서 마이너스 1. 파이에서 마이너스 1이 돼요. 아 그러네요. 이거 파이네요. 그럼 2분의 3파일 땐 다시 뭐죠? 0이죠? 이런 그래프네요. 맞습니까? 자 근데 지금 내가 fx의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자 조금씩 생각해볼까? 자 거기에서 t를 뺀 거에 절대값을 씌웠을 때 k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대. 자 그럼 일단은 봐봐 일단은 t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면 이 fx에서 t를 뺀 거에 절대값 한 거에 루트를 했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는 몇 개일까? T가 어디 있대요? t가 여기 마이너스 2보다 훨씬 작다면 0개. 0개 아니야 0개? 0개야? 한 개. 한 개지. 여기 미분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일단 시작이야. 네.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이 GT라는 걸 한번 찾아보고 싶어. GT를 찾아보고 싶은데 GT의 그래프 그려보고 싶은 거야. 그럼 GT는 T가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작다면 무조건 한 개는 존재하지. 미분 불가능한 점이. 네. 맞아? 한 개는 존재해. 그러다가 요 마이너스 2가 되는 딱 순간에는 어떻게 되냐? 여기 어차피 정의가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인 순간에도 어차피 한 개는 동일하다고. 이해했어? 그럼 얘가 점점 커져.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 t가 만약 여기쯤 있어. t가 만약 여기쯤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서 또 절대값 때문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서 또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지. 언제까지? 일단 최소한 마이너스 1까지는. 네. t가 마이너스 1까지는 최소한 2개가 될 거라고. 이해했어? 근데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될까? 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 일단 하나 불가능하지. 네. 근데 여기 점에서는 사실은 잘 봐. 얘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면
지금 fx가 요 그래프잖아. 네. 그럼 코사인 x 플러스 1의 절대값의 루트지. 그 함수가 요 파이에서 미분 가능한지 아닌지는 좀 불확실해. 안 그래? 얘들아 여기가 마이너스에 접하잖아. 접하긴 접하거든. 접하긴 접하는데 얘 지금 루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좀 따져봐야 돼. 내 말 이해하냐?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상황이냐면 자, 루트 x 제곱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해? 네. 어떻게 생각해? 루트 x 제곱은 미분 가능해? 자, 루트 x 제곱은 사실은 루트 절대값 x 제곱이야, 얘들아. 그럼 얘는 절대값 x 제곱은 x 제곱이라 써도 되지. 맞아? 그러니까 x 제곱이라 써도 되는데 그럼 얼마냐? x지. 그냥 얘는 x잖아 지금. 맞아? 얘는 절대값 x잖아 그냥. 내 말 이해하고 있어? 그럼 얘 미분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비교해봐야 되는데 얘 미분해버리면 우미분계수는 1이고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잖아 0에서. 네. 맞아? 그럼 0에서 미분 불가능하다고. 지금 x제곱이 0에서 접하잖아. 맞아? 근데 절대 루트를 씌워버리면 0에서 접하더라도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라고. 내 말 이해해? 네. 네. 자, 그래서 요건 좀 따져봐야 돼. 이것 때문에 애들이 좀 혼동이 많이 됐어 사실은. 여기서 접하는데 여기가 그냥 두 개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알고 보면 세 개야. 알겠어? 하나 더 추가돼. 자, 그러면 일단 요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황을 한번 볼까? 마이너스 1보다 커져버리면 만남의 교점이 3개지. 그럼 절대값이면 무조건 다 미분 불가능하지. 근데 여기 하나 있으니까 몇 개야? 4개가 돼. 아, 여기 4개인데 여기 구멍을 좀 이렇게 칠할까? 4개라고. 언제까지는? t가 얼마일 때까지는? 루트 2분의 1까지. 네. 맞아? 그러다 루트 2분의 1이 되는 순간은 그냥 그 점에서밖에 미분이 불가능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몇 개가 돼? 1개가 돼. 쭉 갈 거야. 알겠어? 근데 우리가 좀 더 고민해줘야 되는 게 사실 하나 더 있다. 어딜까? 0도 좀 해줘야 돼. 0까지가 되게. 0까지가 4개구나. 네. 잘못했네. 자, 0까지가 4개야. 근데 0도 어떻게 되냐? 0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유로 0도 좀 확인을 해봐야 돼. 알겠어? 0도 확인해봐야 되고 0보다 커버리면 다시 몇 개가 되냐면 2개가 됐지. 맞아? 2개가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알겠어? 여기 루트 2분의 1 때는 그냥 하나로 쭉 가는 거고 하나밖에 없잖아 쭉. 맞아? 그럼 내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t가 어디일 때랑 t가 0일 때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요 마이너스 1인 경우 요 마이너스 1인 경우에서도 요 미분 불가능한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0이에요. 0도 지금 얘가 t가 만약에 0이면 절대값 fx가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이거지. 여기다 집어넣지. 그럼 루트에 2의 사인 세제곱 x지. 맞아? 걔는 미분 가능해? 무조건? 0에서? 근데 걔는 가능하네. 자, 왜냐면 봐봐. 루트에 지금 뭘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x 세제곱 얘를 비교해보라고. 얘 같은 경우는 루트를 씌움으로써 1차식으로 바뀌어서 미분이 불가능한데 얘는 사실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 루트 x잖아. 네. 맞아? 네. 그러니까 얘를 지금 미분해봐. 미분하면 얼마냐면 3분의 2승이니까 3분의 2에 x에 마이너스 3분의 1승 이렇게 되냐? 다시 2분의 3승이야. 2분의 3 나가고 그 다음 2분의 1승 남지. 그럼 0으로 가면 x가 남아있잖아. 얘는 x가 사라졌지만 x가 남아있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내가 이해했어? 그러니까 사실 0에서는 그냥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몇 개로 봐도 돼? 그러니까 t가 0이야. t가 0이면 3개.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2개, 맞아? 0 자체에서. 여기는 정의 안 돼 있으니까 상관없지. 네. 여기 2개라고 우리가 확실히 가져도 되겠다. 이해했냐? 3개가 왜 3개지? 0에. 0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야, 얘는 지금 절대값 해버리면 미분 가능하다니까? 네. 왜냐면 여기가 사실은 변곡점이야. 그래서 가능해. 내 말 이해해? 근데 그것도 따져봤어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0과 마이너스 1인 경우를 따로 해석한 거야. 내 말 이해하냐? 진짜로? 따져볼 것을 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미분 불가능하잖아. 네. 근데 여기서는 미분 가능한지 아닌지를 못 찾았잖아.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절대값에 루트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네. 그 다음 여기 더 올라왔어. 여기서는 상관없어. 근데 요 점은 사실은 여기 이렇게 만나면 여기는 미분 불가능한 게 확실하지. 여기 미분 불가능하잖아. 아, 여기 절대값은 미분 불가능하잖아. 절대값 코사인 했으니까 미분 불가능하잖아.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0에서 이 절대값 한 다음에 루트를 했을 때도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지를 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도 사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제일 어렵네. 내 말 이해해? 이해 못하겠다고? 저기 그거 태어난 거 아니에요? 뭐? 저기 어. 기울기 어머니 됐으면 저렇게 하면서 아, 여기 기울기가 0이라고? 네. 맞아, 기울기 0이야. 그러니까 그냥 아,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다고? 그래, 오케이, 알겠어. 기울기가 0이니까, 기울기 0이니까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냥 안 한 거야. 변곡점이니까. 이해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t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도 미분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고 했어.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t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저기다 집어넣어봐. 루트의 fx. 근데 fx가 지금 얼마냐? 어느 점에서 보고 싶은 거야? 여기는 당연히 미분 불가능하고 여기 점을 보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x지. 네. 그 다음 플러스 1. 됐어? 요게 지금 어디에서? x는 파이에서 미분 가능한지가 궁금한 거라고. 알겠어? 그럼 얘를 우리가 계산해 볼 건데 x는 마이너스 1보다 이상이니까 요 절대가 만약에 0보다 이상이야. 맞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이거의 파이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따지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걸 계산했어. 맞아? 얘를 계산해줘야 되잖아. 근데 얘는 어차피 0이니까 무의미하고 요걸 다시 써보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루트에 얼마야? 여기가 마이너스 코사인 h잖아. 3, 4분의 각이니까 네. 얘는 1 빼기 코사인 h라고 쓸 수 있다고. 됐어? 이해했어? 그럼 얘를 우리가 계산하려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h가 0보다 큰 쪽에서 오면 h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루트 h제곱으로 쓸 수 있잖아. 근데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만 루트 h제곱이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했어? 네. 만약에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뭐야? 마이너스 루트 h제곱 아니야. 네. 맞아?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잖아. 맞아? 요건 2분의 1이고 2분의 1로 가지만 얘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고 얘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서로 다른 값으로 간다고. 그래서 파이에서는 역시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다고. 내 말 이해했어? 그럼 얘는 미분 가능하지 않아. t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요 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아. 여기도 미분 가능하지 않아. 여기도 미분 가능하지 않아. 결국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몇 개냐면 3개가 나와야 한다고. 아니 3개는 여기죠. 여긴 4개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건 지금 뭘 찾은 거냐면 잘 봐. 창준아 여기 봐. 자, 우리가 지금 뭘 찾은 거냐면 여기 봐. 얘들아 여기 봐. 창준아 여기 봐. 야 이렇게 좀 중요한 문제를 하는데 졸리면 어떡해. 어? 자 봐봐. 얘가 지금 여기가 3인데 지금 내가 지금 어떤 그래프를 그린 거야? GT의 그래프를 그린 거지. 맞아? GT의 그래프를 그린 거잖아. GT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합성함수항의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요 hx는 4차 함수. 그걸 찾아야 돼. 일단 얘를 찾았네? g 2분의 루트 1은 얼마야? 요건 1이지. 그러니까 a가 1인 거 찾았지. 네. g 0은 얼마야? 2인 거 찾았지. 마이너스 1인 거 3인 거 찾았지. 얘는 다 찾았네. 맞아? 얘네들 우리가 다 찾았고 얘네들 이용해서 얘의 값을 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얘는 다시 따져보면 h6 빼기 얼마? h5 플러스 3 얘를 구하라는 게 문제인데 그러려면 hx를 찾아야 돼. 이거 지우고 싶은데? 이거 지워도 되지? 근데? 누가 보면 완전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나한테 소리 소리가 지우시잖아요. 그래? 이거 지워도 되지? 자 일단 우리가 그럼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여기 지울게. 자 지금 GT의 그래프를 찾았는데 자 hx라는 함수를 찾고 싶다 그랬어. 자 근데 이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려면 GT가 불연속인 점에서 hx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GT 값이 1이랑 2랑 3이랑 4에서 모두 다 0이 아니라 같은 값을 가져야 돼. 알겠어? 0이 아니라 같은 값을 가져야 돼.
다시 잘 봐봐. t가 마이너스 2로 왔어. 그럼 자극하는 1이야. 우극하는 2지. 내 말 이해하냐? 네. 그럼 요게 미분 가능하려면 이게 연속이 일단 돼야 되잖아? 연속이 돼야 되는데 요게 1로 갔을 때랑 2로 갔을 때 그 함수값이 서로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한다는 거라고. 네. 내 말 이해했어? 지금 무슨 말이냐? 얘가 마이너스 2로 가는 상황, 즉 h1이라는 요 함수값과 요 2라는 함수값이 같아야 한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2일 때나 3일 때 함수값도 역시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한다고. 역시 4일 때도. 내 말 이해했어? 네. 그렇지, 그냥 C 이렇게 나빠. 내가 하고 싶은 hx는 뭐라고 놓을 거냐면 여기 x-1, x-2, x-3, x-4 플러스 이렇게 두자고. 4차 함수니까. 네. 그럼 이제 끝났어. 여기다 h6 집어넣어. 자, 6 집어넣으면 얼마야? 5, 4, 3, 2지. 얼마냐? 120이냐? 네. 그 다음 5 집어넣어. 얼마야? 4, 3, 1이니까 24냐? 얘네 두 개 뺐어. 빼면 얼마야? 70, 90. 6이냐? 플러스 3. 이게 답이라고. 이게 답인 거야. 알겠어? 정리해봐. 이해해 지원아? 일단은 지금 문제를 보면 4차 함수 gx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거의 최고차 한계수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며 어떤 fx가 있는데 요 가나다 조건을 만족시킨대. 이때 이 지금 뭘 구하는 거죠, 얘들아? 요 극대값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가요? 요 fx는 알파 베타의 극대값이라고 했고 알파 베타의 극대값이 m이라고 했고 이 다조건이 조금 어려운데 일단 하나씩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고3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고 하나씩 보면은 내가 결국 찾고 싶은 게 뭐죠? 극대값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극대값은 fx의 극대값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fx를 구하고 싶은 거죠. fx를. 근데 우리가 가조건을 잘 보면 a보다 큰 모든 x들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킨대. 그럼 여기서 fx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x-a분의 gx인가요? 맞아요? 이렇게 써져 있었으면 조금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더. 그러니까 fx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을 조금 더 보면은 알파 베타에서 동일한 극대값을 갖는데 그럼 f 프라임 알파도 0이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베타도 0이죠. 그 다음 또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 극대값이니까 f 알파도 f 베타도 둘 다 m인 거죠. 맞습니까? 여기서 이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럼 일단은 이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미분해야 되겠죠. f 프라임 x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x-a 제곱분에 분자 미분하고 그다음 분모 그대로 그다음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 알파를 집어넣어 보면 g 프라임 알파 알파 빼기 a 빼기 g 알파 얘가 0인 거죠. 그다음 여기다 베타 집어넣어 버리면 베타 빼기 a 빼기 g 베타 요게 0인 거죠.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알파 베타가 둘 다 m이라고 한 거를 잘 보면 요 f 알파라고 하는 값은 지금 알파 빼기 a분의 g 알파잖아. 요게 m이라고 하는 거지. f 베타라고 하는 것도 베타 빼기 a분의 g 베타가 m인 거지. 그럼 이 식들을 좀 봐봐. 어떻게 하고 싶어?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야 얘들아? 요 지금 알파 빼기 a분의 g 알파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아? 맞아? 어떻게 만들어? 얘를 넘겨서 얘로 나누면 되지. 얘가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면 g 프라임 알파를 말하는 거고 얘가 g 프라임 베타를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gx라는 4차 함수가 있는데 어떤 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대.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 gx라는 함수를 좀 봐볼게. 4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런 거 있죠. 두 번째는 최고차 한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죠. 세 번째는 이런 것도 있고 네 번째는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어느 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대. 그리고 이 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 지금 알파 콤마 g 알파랑 a 콤마 0에서의 기울기죠. 그러니까 요 위에 어떤 점이 있어. 알파 콤마 g 알파라는 점이 있어. 근데 그게 a 콤마 0과의 기울기랑 그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는 거잖아.
그리고 또 A, 0을 지나는 베타, G 베타에서의 기울기랑도 같다는 거잖아. 즉 이 문제는 사실은 뭐가 가장 핵심이냐면 뭐가 존재한다? 뭐가 존재한다? 공통접선이 존재한다. 자, 얘는 공통접선이 존재하지 않지. 얘는 어때요, 그림이? 공통접선이 존재해요? 존재할 수 있을까? 존재할 수 있을까? 좀 잘 그려볼까? 쓱 이렇게 되면은 왠지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까? 이런 그래프 이렇게 되면은 맞습니까? 얘는 지금 A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쭉 했어. A가 여기 있어. 존재할 수 있죠. 맞아요?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공통접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일단 그래프 개형을 좀 줄였어. 그 다음에 이 기울기가 또 뭐라는 거야 지금? 이 기울기가 m이 돼야 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G' 알파랑 G' 베타가 전부 다 m이잖아. 맞아? 그럼 얘는 사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공통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된다는 거야? y는 어떤 점을 지나는? a, 0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힌트예요. 가나에 대한. 맞습니까? 자, 다조건은 어떻게 이용할까요? fx의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개수는 gx의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개수보다 많다 그랬거든? 자, 근데 gx라는 함수는 대체 뭔데 지금? 자, gx라는 함수는 지금 뭘까? gx는 5차 함수야? 여기다 4차를 곱했으니까? 이게 4차니까 이거 4차인데 gx는? 다시 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었지? 이게 gx의 그래프를 그린 거지? 맞아? 이게 지금 gx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잖아. 4차 함수인. 맞아? 자, 근데 여기 지금 이 함수는 극대 또는 극소의 개수가 몇 개야? 그렇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개수가 여기는 3개지. 얘는 1개고 얘도 1개야. 맞아? 이해했어? 그럼 fx를 잘 봐야겠다. fx라는 함수를 좀 보고 싶어. 자, fx가 지금 요 함수인데 그럼 이 함수에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개수가 몇 개인지가 궁금한 거야. 알겠어? 잘 봐. 근데 요 fx라는 함수는 뭐냐면 a, 0과 x, gx를 이어서 만들어 놓은 기울기들의 모여진 함수가 fx야. 내 말 이해했어?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첫 번째 그림을 잘 봐봐. 첫 번째 그림을 잘 봐보면 요 위에 어떤 점이 있을 거야. 요 위에 x라는 점이 있는데 요 a, 0을 지나면서 요 기울기들, 이 기울기들이 지금 어떻게 돼? 점점 커지지. 맞아? 그럼 기울기가 커지다가 여기 접하는 순간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줄어들지. 맞아? 그러니까 그 점에서 커지다가 줄어들도록 하는 그런 점에서 fx라는 거는 극대값을 가질 거야. 내 말 이해했어? 다시 그러다가 다시 여기 접하는 순간 있지. 그거보다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 x가 점점점 커지지, 기울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어떤 극소값을 하나 가질 거라고. 그 다음 여기 순간에도 여기 접하는 순간 있잖아. 거기 다음에부터는 또 다시 줄어드니까 fx는 다시 극대값을 가질 거라고. 내 말 이해했어? 이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fx의 그래프는 그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알아낼 수 있다?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점의 개수는 알 수 있었다고. 그게 몇 점이야? 3개의 점이란 거 알 수 있었잖아. 내 말 이해했어? 다시 증가하다가 여기 접하는 순간 다음 줄어들었어. 극대, 극소, 극대 3개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프는 우리가 만족시키는 그래프가 아니라는 얘기야. 왜냐면 이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개수는 이거보다 많아야 한다며. 알겠어? 얘네들은 같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프는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그래프가 아니라고. 자, 두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돼? 이 기울기가 점점점 증가해. 접하는 순간 다음부터는 줄어들어. 여기 접하는 순간부터는 늘어나. 다시 접하는 순간부터 줄어들어. 그럼 여기에서 극대값, 극소값, 극대값 같잖아, fx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fx의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개수는 3개라고. 내 말 이해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한 그래프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죠? 얘 줄어들다가 여기 접했어. 그거보다 좀 줄어들 거 아니야, 다시. 그 다음 또 다시 접했어. 다시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얘도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개수가 몇 개예요? 3개죠? 요 경우도. 내 말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얘는 가능한 그래프예요. 얘도 가능한 그래프고. 그럼 내가 이제 다조건까지 이용해서 뭘 찾아냈냐면 gx의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나와야 한다라는 걸 지금 생각해낸 거죠. 그러면 gx라는 건 4차 함수인데 잘 생각해봐. 이 4차 함수를 4가지 그래프로 나누는 기준이 뭐였죠? 나누는 기준이 뭐였죠?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였죠.
4차 함수의 도함수는 3차 함수니까 그거의 실근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냐, 중근과 또 다른 하나의 실근이냐, 삼중근이냐, 하나의 실근과 나머지 두 개의 허근이냐에 따라서 나뉘었잖아. 그럼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것의 m의 범위를 찾으라고. 내 말 이해했냐? 내 말 이해했어? 지금 우리가 요 접선을 찾았는데 요 접선은 사실은 뭐였냐면 요 접선이 결국은 공통 접선이었잖아요. 지금 뭘 찾은 거냐면 요 gx에서 그러면 잘 봐. 우리 gx의 함수를 찾고 싶은 거잖아. fx 결국은 찾아야 되는데 fx를 찾기 위해서는 fx를 찾고 싶은데 gx에 대한 정보가 나왔으니까 gx를 찾고 싶은데 요 gx랑 요 지금 직선이 서로 접한다며. 맞아? 그럼 gx에서 얘를 빼버린 요 함수는 맞아? 어떤 걸 반드시 근으로 가져?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갔잖아. 맞아? 어떻게? 접한다며. gx랑 요 접선이 알파 베타에서 접한다며. 그럼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렇지.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 최고차 한계수는 음수. 이렇게 둘 수 있다고. 내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요거를 만들어내면 절반 이상 한 거야. 내 말 이해하냐? 여기까지? gx랑 요 직선이 접하잖아. 알파 베타에서. 그래서 그 두 개를 뺀 게 요걸 인수로 가져야 한다고. 내 말 이해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이거의 도함수의 실근이 몇 개거나 두 개거나 아니면 하나, 이런 상황을 알고 싶은 거지. 내 말 이해했어? 도함수의 실근이 두 개거나 하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 할 거냐면 얘를 미분할 거야. 도함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얘 미분하면 요거 m이지. 자, 이 미분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2배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의 제곱. 얘는 뭐를 묶이냐? 여기 앞에가 제곱이냐? 그럼 이거를 묶었어. 이거를 묶으면 어떻게 돼? 요 앞에 뭐가 남냐면 x 빼기 베타가 남죠. 그 다음에 x 빼기 알파가 남죠. 여기 2x니까 또 2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4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얘는 x 빼기 2분의 얼마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찾는다 그랬냐면 도함수의 실근,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이게 지금 g'(x) 빼기 m인데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실근이 3개가 존재해야 된다고. 그럼 얘는 0이니까 결국은 요거랑 마이너스 m이랑 같도록 하는 실근이 3개가 존재하도록 하는 m의 범위를 찾으라고. 내 말 이해했어? 내 말 이해하지? 자, 그러면은 뭘 찾을 거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 마이너스는 양변을 곱했어. 그럼 4배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요게 m이 되도록 하는 실근이 3개가 존재하도록 하는 m의 범위를 찾으라고. 이해했어? 자, 근데 알파 베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요것들은 다 어떤 함수를 평행 이동시킨 거야.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정보가 또 뭐가 있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루트 3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 근데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3차 함수 그래프니까 요렇게 그릴 텐데, 맞아? 요 m이라는 거에 교점이 3개가 나와야 한다고, 2개 이하가 나와야 한다고. 맞아?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x축과 어디에서 만나냐면 뭐 누가 더 큰지는 모르죠. 그냥 베타가 더 크다고 해볼까요? 누가 더 큰지 모르죠. 맞습니까?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네? 베타가 더 크겠죠. 뺐으니까. 뺀게 양수니까.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요게 지금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맞습니까? 이해하죠? 근데 요 차이가 지금 6루트 3이라고 했죠. 근데 얘는 우리가 극대값을 구하는 거, 아니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이거와의 교점이 2개 이하가 되려면 m이 요거보다 위에 있어야 되거나 요거보다 아래에 있어야 하잖아. 맞아? 근데 m은 또 양수라고 문제에서 했어. 내 말 이해하지? 근데 요 m을 구하는 값은 알파 베타의 지장을 받지 않지. 맞아? 그러니까 내가 얘를 뭐로 두고 싶냐면 얘를 원점이라고 두고 얘를 3루트 3이라고 두고 얘를 마이너스 3루트 3이라고 두면 요거만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떤 이런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요게 전혀 지장이 없다고. 내 말 이해하냐? 자, 그럼 이런 거에 뭘 찾고 싶냐면 극대값을 찾아서 그거보다 이상이 되게 하는 m의 범위를 찾으면 돼. 내 말 이해했지? 그래서 fx를 어떻게 두고 풀자는 얘기냐면 얘는 x에
x 플러스 3루트 3에 얘는 x 마이너스 3루트 3이지. 내 말 이해하냐? 맞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알지? 여기가 0이야. 그럼 얘들아 요것과 요거의 비율이 얼마라 그랬어? 1대 루트 3이라고 했지. 맞아? 맞아? 얘를 원점이라 놨으니까 그냥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을 찾아서 원점 대칭인 요 값을 찾아도 되잖아. 아니면 그냥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될 것 같고. 아니지. 요게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3이냐? 여기가 3이지. 여기에다 뭐 집어넣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그냥 m이 나올 거 아니야.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자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9 빼기 27이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8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냐? 54냐? 이해했냐? 나 뭔가 틀린 것 같아. 얘기해줘. 앞에 최고차항계수를 4를 안 썼구나. 그럼 여기다 또 뭐를 곱해야 되냐면 4를 곱해야 되네. 그럼 여기가 12네요. 맞습니까? 얘가 12고 얘가 아까 뭐였죠? 54 곱하기 4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216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 값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요 m의 범위가 216보다 이상이라는 답이 나와서 m의 최소값은 216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나요? 야, 예? 했었죠. 야, 여기가 1대 루트 3이라는 것과 또 뭐도 알아. 여기 변곡점에 이게 변곡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만약에 요거의 비율을 찾으라고 하면 얼마냐? 요거는 여기가 1대 1대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2대 1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3차 함수에. 정리해봐. 따끈따끈한 작년 30번. 자, 최고차항계수가 6파이인 3차 함수 fx가 있고, 요 gx라는 거는 알파에서 극대 또는 극소를 갖는데, 그렇게 생기는 모든 알파들을 순차적으로 알파1, 알파2 이렇게 정의했고, 가족권을 보면 왜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알파1이 0이고 g0이 그냥 5분의 2다 이렇게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g 알파가 5분의 2다 라고 적어놨죠. 알파1이. 그 다음 나조건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이거 하나 더 있어요. g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네요.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해볼게요. 알파1이 0이라고 했고 g0이 5분의 1이에요. 그럼 g0을 하나씩, g0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g0은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사인의 f0분의 1이죠. 맞습니까? 요게 지금 5분의 2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거 f0은 얼마다? 얼마다 얘들아? 자, 사인 f0이 얼마라는 거죠? 2분의 1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인 f0을 써줄까요? 자, 사인 f0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걸 알아낸 거죠. 근데 또 f0은 0과 2분의 파이 사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 f0은 6분의 파이다. 여기까지 찾아냈죠. 첫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호흡이 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낸 조건을 하나씩 써보세요. 그 다음에 또 이거의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값들을 알파로 정의했는데, 그 알파1이 0이라고 하는 거는 g 프라임 알파1이 뭐가 돼야 돼요? g 프라임 알파1이 뭐가 돼야 돼요, 얘들아? 그 값이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0이 돼야 되는 거죠. 즉, g 프라임 0도 0이구나 라는 걸 찾아낸 거죠. 맞아요? 근데 g 프라임 0이 0이라는 사실로부터 얘를 좀 계산하고 싶거든요. 요 도함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g 프라임 x는 어떻게 되는 거죠? 쟤를 미분하니까 2 플러스 사인 fx의 제곱, 그 다음에 분모를 제곱했고 분자 미분하면 0 있잖아요. 그러니까 빼기 뭐가 남는 거죠? 빼기 얘를 미분한 것만 남아야 되니까 코사인 fx 곱하기 뭐가 남는 거예요? f 프라임 x. 얘가 이제 g 프라임 x가 된 거고, 여기다 0을 집어넣을 때 역시 0이라고 했으니까 0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g 프라임 0이랑 여기 지금 f0은 사인 f0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5의 제곱이죠. 근데 얘가 0이니까 분모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요게 0이라는 사실로 가지고 여기다가 0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코사인 f0, 그 다음에 f 프라임 0인데 요게 0이 돼야 하는 거잖아, 분자가. 근데 사인 f0이 2분의 1인데 코사인 f0은 0은 아닐 거 아니야. 왜냐, f0이 6분의 파이니까. 그럼 f 프라임 0이 또 0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이게 두 번째 조건인 거죠. 내가 지금 뭘 향해 가고 있는 거냐면, 일단 3차 함수를 구해야 돼요. fx라는 거를. 근데 가조건으로부터 뭔가 조금 접근할 만하게끔 이제 해줬죠. 근데 실제로 오답률이 몇 프로인 줄 알아요?
오답률 93%짜리예요. 작년 수능이 그래도 30번 문제가 역대급 문제는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는 좀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역대급 문제는 아니야. 왜냐면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평가원이든 많이 나왔었기 때문이야. 근데 이게 한 3년 전에 이렇게 나왔으면 역대급 문제였는데 3년 동안 계속 30번을 이런 식으로 냈었기 때문에 그것들에 비해서 역대급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 그렇다고 그냥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맞아요. 그러니까 오답률이 93%인 이유가 있기는 한 거죠. 네. 그리고 앞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여기서 한 2, 30분, 30분 이상을 소요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애들이 많이 없었어요. 실제로. 자, 나 조건을 좀 볼까요? 나 조건을 잘 보면 여기가 지금 역수로 돼 있었는데 또 요건 또 역수를 다시 하라네? 그럼 여기 지금 알파 5를 집어넣어 버리면 얼마지? 2 플러스 사인 F 알파 5지. 나 조건은 2 플러스 사인 F 알파 2. 뭔가 접근 가능하게끔 낸 거는 사실이야. 뭔가 계산하면 할수록 뭔가 보이잖아. 플러스 얼마? 2분의 1. 맞아? 그럼 얘 지워졌네. 느낌에 얘를 좌변으로 넘겨보면 사인 F 알파 5에서 사인 F 알파 2를 빼버리면 요게 2분의 1이구나 라는 것까지 찾아냈어요. 근데 이제 알파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알파들은 대체 뭐냐면 저 G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X값들이잖아. 맞아? 그러면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값들이란 요 G'X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들이잖아. 맞아? 그럼 G'X가 0이 된다는 것은 코사인 fx랑 f'x를 곱한 게 0이라며. 즉 무슨 말이냐면 요 알파, 즉 무슨 말이냐면 알파 2든 알파 5든 둘 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요게 0이 돼야 한다는 거거든요. 내 말 이해했죠? 그럼 이 둘의 값은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알파거나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알파가 돼야 돼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코사인 f 알파가 0이거나 혹은 f 프라임 알파가 0이어야 되거든요. 알파 2든 알파 5든. 그러면 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예요. 요 알파 2랑 알파 5의 순서상이 네 가지가 되죠. 요게 둘 다 이거거나 둘 다 이거거나 하나씩 나눠 갖거나 반대로 가거나. 맞아? 그럼 만약에 둘 다 얘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자, 둘 다 얘라면 그 값은 얘가 될 수 있는 게 뭐죠? 코사인 f 알파 2가 만약에 0이야. 그럼 사인 f 알파 2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잖아. 맞아? 내 말 이해하지? 그럼 이게 만약에 둘 다 얘를 만족시키는 알파였다면 잘 봐봐. 이거는 둘 다 얘를 만족시키는 알파였다면 얘가 1이나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1과 마이너스 1의 조합으로 2분의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말 이해했죠? 내 말 이해했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f 프라임 알파가 0이 되는 값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죠. 둘 다 만약에 얘를 만족시키는 값이면 뭐가 될까요? 지금 우리가 fx라는 거를 대충 좀 생각해 보면 f0은 6분의 파이고 f 프라임 0은 0이야. 자, 둘 다 만약에 얘가 0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알파 2랑 알파 5가 둘 다 0이면? 근데 fx는 3차야. 근데 미분하면 2차야. 그 중에 하나는 0이야. 맞지? 그 중에 하나는 0이거든. 그 중에 하나는 0이니까 근데 그런 알파가 하나는 0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2차 함수니까 얘는 두 개의 실근밖에 못 갔지. 맞아? 근데 그중 하나 0이 나왔으니까 이 둘 다가 얘를 또 만족시킬 수는 없겠네. 거기까지도 이해했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얘나 얘를 하나씩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까지도 이해했죠. 근데 만약에 또 봐봐. 요게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사인 f 알파 2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플러스 1이지. 맞아? 요게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요까지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가능한가? 가능하지, 그거는. 얘가 만약에 플러스 1이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2분의 3이지, 넘기니까. 그럼 사인 값이 2분의 3은 될 수가 없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낸 거냐면 요 식 하나로부터 되게 많은 걸 지금 얘기했는데 요 값이 뭐가 될 수밖에 없고 요 값이 뭐가 될 수밖에 없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고 요 값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낸 거라고. 내 말 이해했어?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요 값들을 찾아낸 거야. 마치 부정방정식처럼.
내 말 이해하냐? 내 말 이해해?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자,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면,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요 Fα2라고 하는 거는 얘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코사인의 Fα2라고 하는 값이 0이어야 된다는 거고, 이해했죠?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 다음에 그 F'모는 α5는 역시 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찾아냈다고요. 그러면 코사인 Fα2가 0이 된다는 거는 Fα2가 뭐가 되는 거죠? Fα2가 될 수 있는 게 뭐죠?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랑 뭐 이런 것들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랑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요 지금 알파가 0 이상인 모든 알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요 Fα2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 지금 맞게 설명하고 있나? 자, 요게 이렇게 돼 버리면 알파2는 뭐가 돼야 되는 걸까? 뭔가 조금 이상한데? 그럼 알파2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알파2를. 알파2. 그런 알파2를 찾고 싶은데, 그럼 못 찾나? 못 찾겠다. 못 찾겠네. 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얘가 0이 되면서, 자, 얘가 0이 되면서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얘가 0이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Fα2를 찾고 싶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이 fx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 알겠어? 근데 이 fx는 지금 최고차 함계수가 6파이인 3차 함수거든? 근데 0에서 최초로 뭘 갖는 거야? 알파1이 0이었으니까 0에서 극대값을 갖는 거지. 내 말 이해하냐? 그러니까 얘 그림을 그려보면 0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그 0이라는 점에서 함수값은 6분의 파이야. 내 말 이해해?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이게 fx의 그래프야. 내 말 이해하고 있어, 얘들아? 맞아, 가영아? 이거 얘들아, 이거 호흡이 긴 문제도 할 때 집중해야 된다고. 얘가 6분의 파이라고. 여기서 접한다고, 지금. 내 말 이해해?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게 알파1이라며. 맞아? 알파2라는 건 이거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거야. 근데 이 Fα2라는 값이 이게 만약에 돼버린다면 안 되지. 내 말 이해하냐? 내 말 이해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될 수 있는 알파2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요건 안 되고 이 중에 어떤 걸 가져야 돼. 내 말 이해하냐? 자, 그러면은 자, 지금 그림을 그려보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뭐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되는 게 있어. 이런 것들이 차례대로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알파2가 되는 거고 얘가 알파3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F' 알파5는 0이라며. 그러니까 여기에 알파5라는 값은 여기 마지막 점이야. 내 말 이해했어? 여기가 알파5라는 점이라고. 이해했어? 그러면 요 알파1과 알파5 사이에 2, 3, 4가 다 있어야 되잖아. 2, 3, 4가 다 있어야 되니까 이거 다음의 값은 뭐지? 이거 다음의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5파이지. 맞아? 여기가 제일 마지막 점이고. 맞냐? 이해하냐? 내 말 이해하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낸 거라고 지금. 이런 것들 찾아냈고 결국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fx를 찾아야지만 또 저걸 이용할 수 있잖아. 내 말 이해해? fx를 구해야 돼. 그 fx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필요해? 알파5라는 값을 구해야 돼. 내 말 이해해? 내 말 이해해? 그럼 내가 이 fx를 한번 찾아볼게. 그럼 fx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잘 봐봐. 요게 지금 여기 6분의 파이가 나와 있는 게 요 함수식을 생각해봐. 요 y는 6분의 파이를. 그럼 이걸 접한다고 생각하면 fx에서 6분의 파이를 빼준 요 식은 0이라는 걸 반드시 인수로 갖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최고치 한계수는 6파이였으니까 이렇게 쓰고 0에서 접하니까 이렇게 썼어. 맞아? 그 다음 여기 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x값을. 맞아? 근데 여기가 지금 알파 5래매.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얘가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 내가? 2대 1이라고 했잖아. 그럼 요 x값은 얼마야? 2분의 3 알파 5지. 맞아? 내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fx를 여기까지 찾았거든? 그 다음 뭐 대입해볼까? 지금 알파 5라고 하는 값. 내가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잖아? 자, 사인에 f 알파 5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그럼 요 f 알파 5라고 하는 것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5파이와 이게 지금 모든 알파들을 다 나랬거든?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있는 게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보다 작으면 안 돼. f 알파 5가. 이해하냐? 즉 f 알파 5의 범위가 있어. 어떤 범위가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보다는 어떻게 되고? 크고 마이너스 2분의 5파이보다는 작아야 돼. 왜냐면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보다도 작으면 이게 지금 적의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모든 알파들을 모아놓은 거잖아. 그럼 알파 5 사이에 모든 어떤 알파가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럼 요 사이에 오도록 하는 얘는 뭐밖에 없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려면 뭐냐? 원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려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지. 그럼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또 뭐 있어? 마이너스 6분의 13파이 맞아?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3파이면 돼 안 돼? 이거보다 더 커야 되네? 맞냐? 내 말 이해하냐? 얘를 마이너스 6분의 얼마야? 21파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6분의 얼마야? 15파이잖아. 됐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13파이보다 작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값이 뭐 있냐고.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는 되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낸 게 요게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구나 라고는 알아낸 거야. 내 말 이해했어? 내 말 이해했어? 그 알파 5가 대체 뭘까? 알파 5가 얘가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다 또 집어넣어서 찾아야 되네. 다시 봐봐.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또 뭘 알아냈냐면 요거까지 찾아냈잖아. 그럼 여기 양변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 알파 5를 집어넣어서 알파 5를 찾겠다고. 이해했어? 그럼 여기다 알파 5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지.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8파이지.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야? 3파이지. 요게 지금 6파이에 알파 5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5. 따라오냐? 파이 약분했어. 그 다음에 6으로 나눠서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날라가네. 그럼 알파 5의 세제곱이 얼마야? 1이지. 그런 실수 알파 5는 얼마야? 1이라고.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뭘 찾아낸 거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x값도 1이구나 라는 걸 찾아낸 거야. 이해했냐? 여기 1이니까 fx를 다 찾아냈어. 따라서 fx는 얼마라는 사실을 6파이 x제곱에 x 빼기 2분의 3에 플러스 6분의 파이라는 걸 찾아낸 거라고. 그럼 이제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g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을 찾아내야 되잖아. 그럼 g 프라임이라는 건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야 되지. 맞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보자. x 대신에.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자 집어넣어볼게. 그럼 g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저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거든. 그럼 집어넣으면 얼마지? 여기가 2배의 사인에 f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파이에 얼마지? 왜 이렇게 계산이 복잡하냐? 잠깐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2파이. 자, 여기다 써보자. 얘가 지금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요거의 제곱분에 마이너스 코사인 f의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얘를 계산해줘야 되잖아. 얘를 계산해줘야 되는데 얘를 정리해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얼마인 거야? 얘가 4분의 6파이니까 2분의 3파이지. 맞아? 그 다음 마이너스 2지. 플러스 6분의 파이지. 얘는 마이너스 3파이지.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냐? 됐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지?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지. 그러니까 요게 4분의 9지. 맞아?
그럼 분모 문제 4 곱했으니까 여기가 9지. 맞아? 그럼 얘가 나오는 결과가 얼마야? 마이너스 3루트 3파이가 나오네. 그거 맞아. 그래서 G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3루트 3파이가 되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A제곱이 그래서 얼마다? 27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때? 어렵지? 다시 한번 정리해봐.